안녕하세요. 곽가이버입니다. 오늘은 딥시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딥시크 중에서도 모델 V3 그리고 R1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딥시크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모델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좀 알아두면 그래도 사용하실 때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늘 또 한번 이 시간을 준비해 봤고요. 이 모델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삼성도 핸드폰도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갤럭시 Z, 뭐 폴드, 갤럭시 Z 플립, 뭐 갤럭시 뭐 S25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딥시크나 오픈AI에서도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좀 신뢰할 만한 사이트에서 성능 그리고 뭐 속도 가격 이런 거를 평가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보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각 모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딥시크가 좀 어떤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이트가 그 인공지능 분석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그 하단에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퀄러티, 퍼포먼스, 뭐 가격 이런 것들 나왔는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능 부분을 보면 딥시크 R1이 지금 오픈AI O1, O3 미니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능이 상당히 딥시크가 뭐 GPU를 많이 안 썼는데도 굉장히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사이트 자체가 좀 신뢰할 만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 같은 부분을 보면 딥시크가 상당히 느린 걸로 나와 있어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O3 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다, 좀 경량화된 모델이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이제 O1 같은 경우에도 좀 느린 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GPT 오픈AI O1이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성능은 비슷하지만 속도가 좀 느리지만 그래도 가격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TP4 5 미니가 이제 가장 싸다고 이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O3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래 딥시크가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 퍼포먼스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딥시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V3라고 나와 있거든요. V3 여기 보시면은 근데 따로 이제 V3라는 말이 나와 있진 않아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좌측 상단에서 모델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V3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V3랑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R1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 R1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 R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론 모델이라고 해서 그 문제풀이, 코딩 이런 데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어, 여기다가 이제 쓸 때 체크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약간 좀 더 프리미엄 느낌 그런 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으로 이 딥시크 R1 얘네가 이제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뭐 오픈AI O1이나 O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론 모델 보통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에도 일반 모델이 이제 4O 그리고 이제 약간 고성능 모델이라고 불리는 뭐 모델이 이제 O1이랑 그리고 O3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R1이랑 비교가 되는 게 이제 O1, O3 모델인데 어쨌든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 특화되어 있는 모델의 작동 원리가 뭐냐? 첫 번째가 체인 오브 소트. 그래서 이 생각 사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이제 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AI를 훈련시키는 방식이 데이터를 엄청 많이 때려놓고 고성능 GPU를 돌려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약간 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그냥 요리를 만들 때 레시피만 보고 이제 그대로 만들었어요. 레시피 만들고 그 파스타 만들어줘 하면은 그냥 파스타 그냥 만들어서 그냥 내왔어요. 근데 이 지금 딥시크 아름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드는 거를 다 지가 이렇게 다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실수도 지가 이제 좀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생사슬이라고 해서 이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화학습. 그러니까 이 강화학습이라는 건 이제 요리에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이 기존에는 요리책 보고서 이제 그대로 똑같이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딥시크에서 구현 방식은 지가 막 실험을 해요. 요리를 만들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맛이 있네. 이런 식으로 지가 좀 자체적으로 실험을 한다. 그래서 그냥 레시피대로 그대로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가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지식 증류라고 하는데 증류가 이제 뭐냐면 이제 약간 이렇게 뭐 뽑아낸다는 거죠. 뽑아낸다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기존에는 이제 엄청 좋은 고성능 이제 컴퓨터 뭐 GPU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서 굉장히 파인다인 레스토랑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내는 요리를 이제 기존 업체에서 많이 했다고 이제 할게요. 근데 이 딥시크 아론이라는 데서는 거기서 그 딱 특정 요리의 특정 맛을 내는 부분만 아주 압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지가 이제 그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것만 조금 이제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파인다인 레스토랑 가지 않아도 그 맛을 동네 맛집에서도 낼 수 있잖아요. 작은 이제 식당에서도 그 레시피만 핵심 레시피만 따라하면. 그래서 이 핵심만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사슬, 강학습, 지식 증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론이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굉장히 이제 뭐 고성능 GPU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시켰는데 이렇게 얘네는 여러 가지 방식을 자기네들이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방식으로 딥시크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잘해서 굉장히 이 비용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성능은 좋은데 비용은 낮아. 그러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안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딥시크가 잘 되겠지만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은 뭐 구글이나 오픈 AI에서 굉장히 생태계가 딥시크보다 큽니다. 그 딥시크가 뭐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몇몇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확장성에서 조금 앞으로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인도나 뭐 이런 동남아 같은데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는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개발자들이나 뭐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오픈 AI한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비유를 한다면 애플이랑 뭐 샤오미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이제 뭐 그 정도로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숫자만 보시면.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번 지금 핸드폰 시장 점유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 애플, 그리고 샤오미, 트랜션 오포 이랬는데 이 트랜션 오포, 샤오미 이런 데가 다 중국 회사잖아요. 그죠? 얘네들 상당히 이제 핸드폰 시장에서는 굉장히 파이가 커요. 그죠? 다 합치면은 사실은 뭐 얘네보다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딥시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딥시크도 상당 부분 AI 시장에서 마켓에서 상당 부분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겠다. 다만 이 오픈 AI나 뭐 구글 이런 데서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성능 면이나 아니면 확장성 면에서 좀 떨어져서 아마
1인자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건 저희도 이제 이 삼성전자처럼 인공지능 회사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